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마지막 총각 신세를 지키고 있던 친구가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이제 그 친구까지 떠나보내고 나니 저도 슬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예전에 비하면 자리를 꽤 잡았다고 생각해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편입니다. 그런데도 연애를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마음 편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어요. 사실 대학 졸업반 시절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그 시절에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녀가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졸업 후에도 취직이 되지 않아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맨날 김밥이나 떡볶이를 먹던 우리가 그녀가 새로운 세상에서 스테이크를 접하면서부터 이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데려가는 김밥집이 그녀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어요? 결국 그녀는 저를 만나는 동시에 다른 애인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며 눈물로 상황을 포장했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극적으로 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녀만큼이나 슬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그때 그녀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떠올릴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비참했던 이별 덕분에 이를 악물고 노력했고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곳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제게는 다행이었던 일이죠.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는 연애나 결혼 같은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 사수가 정말 깐깐한 분이었거든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매일 남들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윗사람들에게 아주 신뢰받는 에이스였고요. 그런 사수 밑에서 일하려니 저도 자연스럽게 회사에 일찍 출근하게 되고 사수가 퇴근할 때까지는 저도 야근하며 업무 매뉴얼을 익히고 일해야 했습니다. 사실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병대 출신인 제 사수는 후배들을 대하는 방식이 정말 군대에서 후임을 다루듯 했습니다. 저도 병장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막내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식이 군복무 시절과 비슷하다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어마무시하게 혼나고 털리고 정신적으로도 꽤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부장님까지 나서서 저를 따로 불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주며 고생 많다고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 사수 밑에서는 3개월을 버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후배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악명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일 하나만큼은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 잘 배우라고들 했죠. 당시 저는 힘든 것보다도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사수의 밑에서 버텨보자는 악바리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더 잘 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힘든 걸 참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었겠죠. 매일같이 실수하고 혼나고 또 배우고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수가 저를 조금씩 인정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업무를 실수 없이 마쳤을 때는 오늘은 먼저 퇴근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같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풀리면서 1년이 지나니 사수와는 오히려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사수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밖에서는 형 동생 하며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 보니 사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제가 회사에 들어온 이유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이유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수가 어느 날 저에게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로는 애인을 만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왜 안 만드냐는 식으로 되묻더군요. 그래서 복수심이 더 커서 이 회사에서 확실히 자리 잡기 전에는 애인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연애에 특별히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사수가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요즘 내 밑에서 일 배우는 사람들 중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고, 내 위로도 이렇게 일머리 있는 후배는 없었다. 회사에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요. 그렇게 저를 가루가 되도록 깠던 사람이 저를 인정해주니 이상하게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칭찬 하나로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사수가 갑자기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도 한 남자와 오래 연애하다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그냥 두기엔 아까운 선남선녀가 있는데 여자가 그 사람이고 남자가 바로 저라는 겁니다.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연애를 오래 안 하면 감정이 무뎌지고 세포가 죽어서 좋지 않다느니 젊을 때 여자 많이 만나봐야 저한테도 좋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28살이었는데 사수는 지금의 제 나이였으니 6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거든요. 사수의 주변 사람이라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저와 연상일 가능성이 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자라면 최소한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쪽을 선호했으니까요. 게다가 여자가 기가 세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연애 자체에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정말 호영호재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수가 순식간에 처음 저를 교육할 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선배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는데 그걸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냐며 승질을 부리더라고요. 술자리가 잘 흘러가고 있던 차에 괜히 분위기를 깨는 건가 싶어서 결국 사과하고 알겠다. 한번 나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연상이든 연하든 어쨌든 신경 써서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데 만나보기도 전에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사수는 금세 누그러지면서 분위기가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사수가 이상하리만치 이 소개 자리에 집착하는 겁니다. 언제 만날 거냐? 어떤 취향이냐? 사진이라도 먼저 볼래? 이런 질문을 술자리 내내 쏟아내더라고요. 소개를 받는 저보다 소개를 주선하는 사수가 더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급한 건지. 제가 무조건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해도 그 여자와 잘 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결국 자꾸 보채는 바람에 그 주 주말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 직장 선배와 가깝게 지내는 게 앞으로 회사 생활에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그 자리가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 저는 약속 장소에 대략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이미 저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원래는 소개를 주선한 선배가 같이 와서 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됐다며 오랜만에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만난 자리니 잘 되길 바란다며 근처 호텔 숙박권까지 보내주더군요. 첫 만남의 숙박권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평소 연상은 제 취향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6살 차이 같은 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를 보는 순간 취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겠더군요. 그녀는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고양이상 얼굴에 날카로운 쌍꺼풀 눈매, 작지만 오뚝한 코, 그리고 특별히 무언가를 바른 것 같지 않은데도 새빨간 입술이 대담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힐을 신었지만
저와 비슷한 키의 비율도 훌륭했죠. 이런 여자를 차버린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보다 그녀의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직도 하기 전 한 여자와 오래 만난 정도였지만 그녀는 얼마 전까지 진지하게 결혼을 고려했던 남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이면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테고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래 사귀다 보니 설렘이 사라지고 지루해졌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공감했습니다. 저와는 사연이 다르지만 상처받은 감정만큼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나온 자리였는데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분위기에 이끌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 아픈 기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뭐든 말해도 될 것 같은 묘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따뜻했고 대화를 리드하며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가끔 제가 말문이 막히면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어가며 고민도 들어주고 합리적인 조언도 건네더군요. 소개받은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편안함과 흥미를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점심부터 만났는데 헤어지기 아쉬워서 저녁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녀도 제게 흥미를 느낀 건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더군요. 그 모습에 괜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는 선배가 보낸 호텔 숙박권이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에 그걸 사용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선배가 혹시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건가 싶더라고요. 저녁 자리에서 술도 약간 마셨고 분위기가 더 무르익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숙박권은 쓰지 않고 그녀를 위해 택시를 잡아주는 것으로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난데없이 자기를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택시에 저를 끌고 타더니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며 다른 데 갈 곳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코 그 숙박권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첫날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인생에 두 번은 없을 것 같은 뜨거운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소중이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받아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외로움을 모두 씻어낼 만큼 아주 만족스럽게 쏟아냈습니다. 얼굴도 아주 예쁜데 속궁합까지 딱 맞아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저를 복수심에 불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전 애인은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때의 상처를 이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지난 날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다가 그녀의 핸드폰이 이상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핸드폰을 눕혀놓지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초에 이게 더러운 개수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개방적이고 당시 그녀는 혼자서 살고 있었기에 데이트도 생략하고 곧바로 그녀 집으로 가서 아주 뜨겁고 격렬하게 진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 번으로는 아쉬워서 세 번은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자마자 그녀 집으로 달려와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한바탕 뜨겁게 떡을 치고 나서 그녀가 저녁을 챙겨주겠다며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둘이서 볼만한 영화 같은 거라도 찾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녀 노트북에 전원을 넣었는데 노트북에는 그녀의 이메일이 이미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이메일 창을 닫으려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는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직장 사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흔하지 않은 독특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사수가 서로 알던 사이라면 이해는 되지만 보통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지 거래처도 아닌데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그녀의 이메일 보낸 메일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수와 주고받은 메일이 무려 3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메일 내용들은 단순히 아는 사이에서 오갈 법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첨부된 사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진에는 저와 처음 만났던 날, 제가 일을 치르고 피곤해 뻗어있던 모습과 그녀가 함께 찍힌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와 제가 단둘이 함께 보낸 시간들을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사수에게 보내졌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저녁 준비가 다 됐다며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걸 본 그녀는 쏜살같이 달려와 노트북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본 후였습니다. 노트북을 숨긴다 한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내가 멍청해서 여자한테 당했구나. 차분하게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여기로 당장 오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직접 드러나 보자고요. 놀랍게도 사수는 제가 폭발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그녀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따져 묻자 두 사람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오래 사귀고 헤어졌다고 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사수였습니다. 둘은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연인 관계였고, 그녀가 이야기했던 대로 서로에게 질리고 지루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이별을 한 게 아니었고, 그저 오래된 관계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제가 사수를 믿고 따르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믿고 따르던 직장 선배와 그 애인이 함께 저를 속이며 마치 그녀가 저에게 마음을 준 것처럼 연출했던 거죠. 가짜로 꾸민 애인을 빼앗긴 상황을 통해 저를 이용해 그들만의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했던 겁니다. 사수는 자기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애인이 저와 놀아나는 모습을 보는 게 큰 자극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수의 관심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사수는 오래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를 장기말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녀와 함께하지 않는 날에는 사수가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사수 앞에서 그녀와 제가 시간을 보내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고 따랐던 사수와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사수는 저에게 살면서 이런 경험은 다시는 못 해볼 거라며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설득해왔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도망치듯 그녀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휴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는지, 출근하면 선배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귀할 때쯤 선배는 휴가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아마도 자신이 벌인 일이 알려져 평판이 박살날 것을 우려했거나 더 이상 저와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처음에는 두 사람의 행동을 폭로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이 터질 상황이었다면 미리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또한 상황이 들통났을 때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고 그녀와 선배가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던 점에서 조금